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압수조서에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들어가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기사는 암묵 검찰에 피고실에서 전가를 의하면 해주어서 검찰의 추가로 입장으로 쓰니까 한 나갔습니다. 번만 물어봐 강백신 주시면 검사, 암묵 증인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허승진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검사 자료 허승진 증인! 요구하셨습니까? 잠깐 시간 더 드릴게요. 아니 검사들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오늘 증인으로 나온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온 세상에 의혹이 있어서 증인으로 나온 날이잖아요. 하시니까 뭐 제가 그걸 이해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제가 느끼 맞습니다. 예. 정영 검사님, 부끄러움 없으시죠? 잘못한 거 없으시죠? 제가 9월 16일 날 당신 남욱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니 잘한 거냐고요, 그게. 애들 사회 보여준 게. 저는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맞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못해도 미안한 감정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했던 일은 애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국민들이 분노가 얼마나 컸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보사의 정신적 고문 내용 좀 전에 보여주셨는데, 박선원 의원께 보여주셨는데, 고문 기술 중에 하나가 고립시키고 가족 사진으로 협박하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해서 햇빛 못 보게 할 거라고 하고 모든 행정을 통제하는 거랍니다. 딱 검사님이 한 게 이꼴 아닙니까? 당시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칼 들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 모른다니까요. 근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행동이 정당했습니까? 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당했냐고요. 전 적법한 수사 절차, 그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박상용 쌍방울 수사 검사 녹취록에서 다 드러난 게 지인 수사 무마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형량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협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사 무마해 주고 불기소 처분하고 무죄까지 받아주는 판결까지 해요. 지금 딱 똑같은 꼴 아닙니까? 당시 그런 거 저희- 일치 없습니까? 당시 저희 수사팀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남욱 씨 지인들에 관련된 혐의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남욱 씨의 진술이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자금 거래 내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이나 지인을 혹은 그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수는 있지만 뭐 기소를 안 해주겠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자기 안 했다 했어요. 박상용 검사도 자기 약속도 안 했다 했어요. 근데 증언 선서 못 하더라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보복적인 행위, 우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남욱증인께 여쭙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되게 잘해줬다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뭐 어느 검사님은 우리가 유동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검사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뭐 구형이나 어떤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뭐 좀 베너핏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유동규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데 혹시 그 검사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김영석 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멈춰주시고 김영석 검사 지금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사에서 왔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고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안 왔죠?
불출석 사유서도 안 왔습니까? 김영석 검사는? 네, 그럼 아까 동행명령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동행명령장 다시 의결해야 돼. 동행명령장 다시 의결할 준비해 주시고요.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안 왔으면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군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위례신 도시 윗 어르신 해가지고 네.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검사님들이 그 윗 어르신이라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법정에서 녹음을 재생했고 제가 듣기에는 저는 위례 신도시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들립니다라고 제가 재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욱 증인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이 들어왔습니까? 아니 저하고 돈 거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저희 큰애 학부모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제가 어떤 수사에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치 뭐 범죄 수익 은닉으로 뭐 수사를 받거나 혹은 뭐 최악의 경우엔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근데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뭐 피의자는 아들 대학 다니는 아들 통장까지 다 압류해 놓고 진술 번복시키고 이랬으니까 이게 사실 장기간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관계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간 아들의 통장을 압류하고 협박했다 이런 말입니까? 결국은 그분도 진술을 번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이 그래서 그 전의 상황에서 바뀌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게 아까 정일권 검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다 기소할 수 있다,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검사가 누굽니까? 저를 수사했던 뭐 그렇게까지 대놓고 다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우리는 이걸 다 보겠다. 우리는 남욱 씨 말을 믿지 않는다. 다 보겠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뭐 대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일 텐데 그것조차도 걱정인데 어쨌든 정일권 부장님께서 이제 뭐 장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제가 그걸 이해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김동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욱 증인에게 순서지 보세요.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남욱 증인께서 협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했을 때 검사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뭐 그 답을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 조서를 보면 뭐 시장님이 지시하시지 않았겠냐 뭐 그랬을 것 같다 뭐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승인권자니까 뭐 그러지 않으셨겠냐 뭐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 이유가 뭐 결국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에서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서들이 그렇게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이후에 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돈거래 조사나 아니면 뭐 여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협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도 있고 일단 이제 명확하게 김만배 회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을 비교해 보면 김만배 회장님은 별건으로 5번의 영장이 발부되셨고 뭐 그중에 2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김만배는 봐주지 않겠다. 두고 봐라.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결과가 이제 판이하게 다르니까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협조할 수밖에 지켜보면서 없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남욱 증인께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뭐 정진상, 김용 이런 인물들을 언급할 때 검찰들이 그거에 대한 뭐 의심이나 그게 맞는지 이런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에 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얘기를 할 때는 제 기억은 먼저 검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셨고, 먼저 꺼냈다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유동규 거 아닌가? 본부장 얘기로는 저한테 받아간 돈의 대부분이 김용과 정진상한테 갔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전 잘 모른다 했더니 왜 모르냐?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뭐 이런데 그 유동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유동규가 너한테 그 당시에도 계속 이 돈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건 맞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사람 기억이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뭐 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했나요? 저번 기간 보고 때는 남욱 증인이 먼저 형들 얘기를 꺼냈다라고 또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구속돼 있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네.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얘기를 꺼낸 게 2022년 11월 1일이랍니다. 조서에 남아 있는 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듣고 2022년 11월 21일 날 유동규를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검사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 기억과 달리. 근데 조사를 받을 때는 유동규가 먼저 실토를 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 1년이나 지난 사건을 갑자기 제가 목표가 거기는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뜬금없이 제가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얘기를 먼저 꺼냈을 일은 사실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네. 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으면 특달같이 그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 불러서 확인을 했겠죠. 근데 21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네요. 검사들은 증인한테는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고 유동규한테 가서는 남욱 증인께서 그런 형들 얘기를 꺼냈으니까 협조하라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거짓을 이제 얘기하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유동규 본부장께서 먼저 이제 협조를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본인한테는 책임이 큰 부분이다 보니 이거 내가 쓴 돈이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처음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유동규에게 준 3억 원 가량 돈에 대해서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술하셨고 정재창, 정민용 모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히는 자수서와 자술서에도 그런 업자한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남욱 실제 사실은 어떤가요?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나요? 직접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혹시 밝혀질 수가 있나요? 말씀. 당시 시의회 의장이셨던 최윤길 의장께서 최영길 의장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유동규의 개인 채무 때문에 돈을 주는 걸로 생각했었지 뭐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준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그 기억만 있었지 뭐 정진상 실장님이나
김용 부원장 얘기가 머릿속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도 그 지금 이 사건과 이 조작 수사의 최대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또 협조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또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아까 이상희 의원이 질의를 안 하시면서 쭉 하나씩 밀릴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할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 하시고 그러고 나서 논의 좀 하셔서 그다음 차례 좀 넣어서 여러분 차례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윤상현 의원 하시고 그다음 논의하셔서 가세요. 예. 이원석 증인, 일단 잠깐 스톱해 주세요. 스톱. 저기 우리 정일권 증인, 송경호, 강백신 증인 나와 주실래요? 아니 거기 계세요. 저거요. 이원석 증인 이 대장동 수사 또 대북 송금 수사 책임지셨죠. 그때 어떤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정책 기획 조작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습니까? 외압이 있었습니까? 빨리 단답을. 위원님, 저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를 한다고 그러면 정당한 합니다. 수사였다 이 말씀이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돼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잔여 사건이었지 예. 새로이 제가 수사를 정당한 시작한 수사였다. 것이 없습니다. 예, 하늘 우러 부끄러운 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4월 10일 날 입장문 내셨죠. 네, 한마디로 국정조사는 보복, 기획, 편파, 강압, 표적 수사다. 또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놨다. 또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 같은 입장이시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파괴죠. 법치주의 파괴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공화정 파괴죠. 또 우리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은 현재 계속 중인 재판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있어서 안 된다.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 이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법 위반이죠.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국정조사 헌법과 법률 완전 위배다. 맞습니까? 똑같은 증언을 두고 국정원장 이종석 원장의 증언과 박용철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정치권이 일이 판단하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작년 10월 대장동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검찰 항소 포기했죠. 네. 저 자리에 계신 남욱 증인께서는 진술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2개월 만에 진술이 번복이 돼요. 검찰은 또 항소 포기를 해요. 또 국회에서는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요. 국정조사 조작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 세상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총장님 시절에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거죠.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익 취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1심보다 훨씬 더 형량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너 성남시 지부에 이 반하는 진술하지 마라. 무언의 압력이자 짜고 치는 고수다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했고 재판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에 바로 대장동 수사한 검사 9명을 감찰을 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서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우리 못하겠습니다. 총장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들은 그게 따라갑니까? 한번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한번 계몽을 시켜주십시오. 이 검찰, 이 조직에 대해서. 제가 총장을 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엄과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증인의 의협심과 정의감 믿습니다. 우리 정일권 증인, 저 대장동 일당에 해먹은 돈이 얼마입니까? 성남 시민의 그 고열 7,800억 아닙니까? 저 대장동 일당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진술을 번복해요.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무슨 동정심을 유발합니까? 국조특위 증인들,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또 감싸,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증인께서 남욱 증인한테 이 뭐 아기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런데 어떻게 배를 가른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 주시게요. 두 번째, 우리 송경호 증인, 우리 강백신 증인, 저 자리에 계신 우리 정효환 주인께서 지난 4월 7일 기관 보고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1차 수사팀장이었다.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어떤 증거나 혐의가 전혀 없었다. 이기 수사팀에 들어서서 어떤 표적 수사로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진술했는데, 송경호 증인께서 당시 정영 수사팀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대책을 주문했고, 또 우리 강백신 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 정효환 지인이 잘못된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그 상황이 돌아간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송경호 증인부터 먼저 어떤 대책,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임하게 되면 예. 주요 상황에 대해서 부임하는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용환 당시 1팀장 저에게 당연히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와 공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출력물을 가지고. 아마 지금도 정용환, 저는 이제 공직을 물러났으니까 그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정용환 검사장은 아마 지금도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있는 수사팀에 아니 지금 저희 알고는 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보고의 요지는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증거나 혐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앞으로 종결했다든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입장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이제 국조특위 출석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 국조특위가 이제 위헌이다, 위법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서 거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서 거부 준비만 하는 바람에 제가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질문에 답변을 제가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그때가 22년 5월 아마 23일경 우리 아마 중앙검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던 것 같고 한 5일 내지 6일경 뭐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업무 보고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1팀에서는 배임 관련해서 이제 수사 사항을 보고를 했고 2팀에서는 잘 아시는 이제 50억 클럽 관련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임 관련해서는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수사 사항 그리고 향후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수사 사항 및 수사 필요 사항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계속 중, 그리고 관련 주요한 증거 관계로 인적 증거 누구 조사했고 누구 조사 필요, 그리고 물적 증거로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서류 플러스 정량 녹취록 관련해서 정량 녹취록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중요 물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량 녹취록에 이제 정략 씨하고 남욱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누가 짜고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거다. 뭐 이런 이제 된 걸 한 10여 곳 정도 정리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자, 여러 가지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세요. 새로운 수사 아이템 발굴 중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네. 했던 걸로 강백신 확인을 했고, 증인.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이재명 수사의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압수조서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호하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좀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고함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자, 강백신 설명을 증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라고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오늘 그 부분은 저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강백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강백신 증인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검찰이 질주하면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에 이재명이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피의자라고 적은 거 아닙니까?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라고 적었어요. 이원석 증인, 이 압수조서 네. 목록에 네, 위원장님. 이재명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압수조서 목록을 실행하러 갔어요. 압수조서 목록을 하는데 이것을 검사들이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위원장님. 이렇게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 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답변이 이 피의 조서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피의자 저는 패북이 이재명이라고 예.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썼던 이 압수조서, 이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에 일관된 여러분의 검찰
수사 사냥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위원장 다음 조작이면 그런 양분남 의원님 그런 질의해 주십시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완벽하게 없애지 조작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했어요. 질문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원석 증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분남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양 의원님. 네. 예, 내가 검찰 선배로서 네. 증인에게 질의한 것도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 관련 법에 의하면은 네. 이렇게 수사하고 재판 중 사건에 대해서 유언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회 해설서에 보면은 네. 유언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예. 수사 기소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술 여러 파티가 있었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자체 감찰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증인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TF에서 2025년 작년에 발표했던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 녹취록이 위조가 됐다, 변조가 됐다라고 증거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게 국회의 의무고 책무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검찰 스스로 이런 문제를 밝혀서 시시비비를 밝혔으면은 국정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 여러 가지 밝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5월 17일 술 연합 파티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힐 의무가 있어서 이걸 했던 것이지 공소 취소의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법한 문제가 밝혀지면은 그 다음 검찰의 몫이겠죠.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법 사실이. 증인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공개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무엇 때문에 왜 저리까지 추락을 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 해야 될까? 본인 역시도 읍수한다는 평가에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금감원 자료가 미제출됐다는 것도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주가조정 기소가 되지 않고 CB 발행 과정에서 공시 누락하고 미기재된 부분만 아주 값싸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 경위를 알아봤는데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받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방북 스마트폰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그러자 검찰은 이 주가 조작 부분을 빼고 기소를 했고 더 나아가서 김성태가 2024년 7월 달에 1심 선고될 때 법정에서 똑같이 검찰 진술을 유지하자 2025년 1월 달에 불기소를 처분했습니다. 2년이 걸쳐서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검찰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은 많은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해서 딜을 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와서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대치되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는 유대현 부장이 빈익하고 국정원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되는 자료만 가져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와 똑같은 사실인데 죄명만 바꿔서 부부패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수사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게 유사 판례, 법 이론, 또 우리 수사팀에서 기소한 1심 판결에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 이런 수사를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유동규의 11억 얼마 또 3억 얼마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에 자료 요청하니까 검찰은 자료도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도 법원에 2번에 걸친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동규를 봐줬다는 의혹이 강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수사는 부패 수사를 국회가 나서서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 압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증인께서는 이번에 국정에 대해서 언론에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아마 이걸 어필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으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증인께서는 많은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신명을 받았고 총장으로서 나름대로 업무를 잘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번에 언론에 발표했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총장 재임 시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안가에 가서 휴대폰을 반납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치욕적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총장은 패싱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가 조작 지휘권이 미복원 상태에서 총장이 장관에게 강하게 이걸 어필해서 주가 조작 수사 지휘권을 복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송경호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씨를 포털안에 서겠다는 의견이 묵살되자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총장은 언론에 7초 패싱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몇 가지 검증을 했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이나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이 무너진다. 검찰 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검찰청이 역사의 뒤엉켜로 사라지는 비극을 없앴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병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 답변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네. 한병도 원내대표님도 똑같이 이원석 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밀실에서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보는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공표했습니다. 우리 법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공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한 것도 저고 전담 수사팀 만들라고 한 것을 공개한 것도 접니다. 인사에 패싱 당한 것 추미애 장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에 패싱 당했습니다. 사실상 총장 사퇴하라는 소리입니다. 꿋꿋이 버텼습니다. 수사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출장해 수사했습니다. 그것도 사퇴하라는 소리와 다름없죠.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 이후에 일선청에서 불기소 의견이 와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보지 말고 외부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사람들이 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알게 됐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여사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개긴다라는 험한 표현까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정기관의 사법기관의 장이 정권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재임 중에 낸 겁니다. 존경하는 양문남 선배님. 다 재임 중에 제가 한 겁니다. 자, 이원석 총장 증인, 이 국정조사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국정조사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때 국정조사 했어요. 네. 윤석열 내란 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지만 국정조사 했어요. 최순실 박근혜 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데 국정조사 했어요. 네.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를 경우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국회법의 취지는 잘못된 것은, 그래서 국회법에 해설서를 달아놨어요. 이것은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의정 자료를 수집하려고 할 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어도 국정조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짧게만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다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짧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답변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그 부분에 되셨습니다. 대해서 제가 국회 관련 지적하는 정말- 겁니다. 이 국정조사장에서 그러면 여야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시겠습니까? 짧게만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원장님 다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질의하세요. 참담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라고요?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왜 여기에 응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지난번 수사한 검사들을 다 범죄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피고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증인들 증거들을 보면요, 한심합니다. 이화영 증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렌트카 받고 2억 1,300만 원 뇌물수수한 사람입니다. 조경식 증인 하루 종일 김성태랑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 사기 전과 팔범입니다. 내연녀는 회칼로 위협해갖고 형 받아 있던 사람입니다. 남욱 증인 11만 1000% 수익을 얻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민관이 함께한 부패 범죄의 수혜자입니다. 항소장 제출 만기 이래 본인 진술을 번복해요. 그래서 도장 찍은 항소장이 결국은 접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그 얻은 수익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남 빌딩 3천억짜리인가 매물로 내놨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 수익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원석, 송경호, 강백신, 정용환 증인에게 질문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정일권 증인도 시간이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뭐 길게 볼 거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 범죄입니다. 민간이 함께 짜고 한 부패 범죄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판결문 다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성남시 수뇌부에서 39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요? 자, 정영환 증인 한번 물어봅시다. 일기 수사팀 부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고했죠? 그 검사장 차장님 부임하시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뭐라고 보고했어요?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보고했습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 이재명 피의자를 비롯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필요하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자료 검찰청 내부에 있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 중앙지검에 우리 자료 제출 요구할 테니까 뭐 본인이 제출할 것은 아니지만 요구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경호 증인, 이원석 증인에게 먼저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필요성 보고 받았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통상에 분들이 보고 좀 나와 받습니다. 주십시오. 네? 이건 통상에 보고 받습니다. 예, 통상의 보고에서 예.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로 나온 것처럼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대해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ABC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다른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입니다. 저는 양측 정치권에서 양측에서 서로 간의 반대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참 정영환 증인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왜 지난번 기관 보고 때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시에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는 필요하지만 본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였다? 당시 상황이 그렇다고 그런데 말씀드린 본인 지금 감찰 맡고 있죠? 이 사건 네. 수사에. 감찰이 아니고 그거- 대검 이첩 사건에 대해서 이첩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한다고 저는 했습니다. 정영환 증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경호 증인 그 당시에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받은 거 맞죠? 그 일기 수사팀부터 추가 수사의 필요성, 아까 저 강백신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더 기억이 환기가 되는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아마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추론하자면 사건의 구조를 보면 김만배, 정진상 이런 분들이었겠죠.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그 수사 필요성은 일기 수사팀부터 지속됐기 때문에 지난번 기관 보고 때 제기됐던 이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일기 수사팀의 그런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과 또 오늘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일기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이기 수사팀에서 제대로 한 것이다. 수사를 정상화한 것이 이기 수사팀의 수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통 뒤집으려고 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 정영학 녹취록에 아무런 이재명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요. 강백신 증인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강백신 증인. 네. 정영학 녹취록 검토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이 몇 번 나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 잠깐, 음성을 높였던 제가 점에 일단 대해서는 시간 드릴 죄송하다는 테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녹취록 몇 번 나옵니까? 이재명 몇 번 이거는 나옵니까? 지금 몇 번이라고 이제 횟수는 제한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21번 나옵니다. 자, 그 녹취록을 다 듣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를 하나 그립니다. 이 메모 보셨습니까? 이제 저거 수사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메모를 보면 이 모든 이 사건의 제일 위에는 이재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하에서 결국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모 아닙니까, 저게? 저 메모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사를 해보면 예. 총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 일선에서 이루어진 범죄 행위자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에 대해서 엄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한 몇 마디 얘기, 녹취록 이런 것 갖고는 절대 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안 됩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민간업자를 연락해왔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이 사건을 알고 같이 기획했다는 판단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정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강백신 증인은 이 이재명 시장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쓴 거 이거 이 검사가 김영석이에요. 예?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온갖 것 짜놓고 목표는 단 하나. 그리고 이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 박태선 압수조서 목록에 왜 그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영석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동행명령장 통해서 불러올 생각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석울 이용원입니다. 이원석 증인을 포함해서 검사들 전체에게 좀 전현직 검사들에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재심 사건을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재심 사건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검사들, 수사관들, 이 공소기관 수사기관에서 벌였던 끔찍한 고문, 가혹행위, 구타 이런 행태들의 결과물로서 잘못된 기소와 재판 결과로서 인생을 망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건을 주로 저는 재심을 다뤘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 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런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원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건 짧게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강백신 증인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아나무인 행태를 이렇게 벌이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명백한 국회 모욕이고 고발 대상입니다. 반드시 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원석 증인을 포함한 여기 전현직 검사들 다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김태훈 증인, 정용환 증인 묻겠습니다. 일기 수사팀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백신, 어미준 직무대리 발령 사실 몰랐고 그들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맞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두 분 다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맞죠?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 범위 이외의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공판부 소속으로 발령받은 공판부 소속 직무대리가 수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은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지검 직무대리인데 고검 근무 장소에서 중앙지검 사건들 열람할 수 있습니까?
근무 장소에 관한 명령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고검에서 내부 망을 통해서 파일이나 이런 게 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원석 증인 가능합니까? 고검에서 고검 청사에서 근무 장소는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물리적인 거 물어보는 건데요. 고검 네. 청사에서 중앙지검 그 기록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검사장-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고검 청사 내에서 온라인상 내부망상 이게 중앙지검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온라인인지 아닌지 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 답변해 보세요. 근데 그 청사 내에서는 어디 근무하든지 상관이 없고 검사 직무대리로 배정을 받으면 내부망을 통해서 열람을 기관장이- 했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하면 질문에 답변을 좀 하세요. 회피하지 말고. 예, 그냥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해서 지시를 하면 아니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내부망을 통해서 열람하는 제가 게. 전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의원님. 예. 자, 저는 직무대리 발령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훈 증인, 정용환 증인, 이 직무대리 발령은 그 소관 검찰청 소속 내에서의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고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있었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발령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검찰청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리 발령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송경호 증인 시간 멈춰주시고 송경호 증인 나와주세요. 소위 이기 수사팀 이렇게 구성하고 발령하는 과정들에 관여했습니까? 제 결정입니다. 스스로 결정했어요? 네네. 강백신, 어미준 직무대리 발령도 스스로의 결정입니까? 제가 아마 건의드려서 행정 절차를 서울 밟아서- 고검장이 발령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서를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제 건의- 본인의 의사네요. 제 의사입니다. 예. 예, 7월 달 한 달 좀 넘어서 정식 발령이 납니다. 맞죠? 어미준, 강백신 검사. 7월경에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일기 수사팀이 존재했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자, 제가 이렇게 박탈하기 위한 묻겠습니다. 조치였습니다. 잠깐만요. 일기 수사팀이 존재하는데 급하게 직무대리 발령할 이유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중앙지검장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묻잖아요. 질문을 지금 똑바로 지금 듣고 답변하세요. 그 왜 그렇게 급하게 졸속적인 직무대리 발령, 위법적인 직무대리 발령 형식으로 대장동 어차피 일당들이 들어보세요. 어차피 한 달 뒤에 정식 발령 나는데 일기 수사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일기수사팀이 자, 강백신, 어미준 픽 해가지고 직무대리 발령이라는 위법 발령을 통해서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사장 발령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찬찬히 다 답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송경호 증인, 이 과정에서 저 답변할 내가 송경호 증인이 중앙지검장이죠?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일권 증인이 남욱 우리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이야기에도 저렇게 자기네 것을 감싸고 위원장님, 온 국민이 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일권 검사의 품성으로 보아 100% 믿습니다. 이러니까 송경호 증인이 지금 사냥질을 했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명확히 피의자 자, 위원장님, 아까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송경호 증인 요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답변해 보세요. 입건도 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하고 썼어요. 이것도 100%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중앙지검장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다시 줄 테니까 보시고. 예. 송경호 증인, 이게 수사 실무상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아예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했습니다. 임의 제출을 하면 압수조서를 이 형제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만 자 이제 다만 송경호 증인 잠깐만요. 이렇게 송경호 증인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되네요. 입건이 안 돼 있는 남욱 증인에게 배를 갈라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송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보셨죠?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 오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가세요. 이제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위원님 생각이십니까? 네. 자, 제가 지금 보면서 야, 검사들 송경호, 강백신, 엄희준 꼭 잘 남기게 될 겁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입건도 안 된 사람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써놓고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남욱 재판받고 오는 거 잡아채가지고 구치감에 넣어놓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네 배를 갈라서 수사하는 방식과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이 있다라고 해놓고 이게 인도적 차원으로 이야기했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송경호 증인은 100% 이해합니다라고 하는 말, 온 세상에 다 나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목표는 단언하다라고 몰고 가놓고 이거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민낯을 오늘 낱낱이 봅니다. 낱낱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낱낱이 봅니다. 아주. 자, 다음은 이 낱낱이 모든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전부 다 안 하기로 돼 있어 갖고요. 예,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예, 마이크는 못 드립니다. 네, 이쪽에는 지금 다음 송석준 의원님 차례인데요. 송석준 의원 하시면 됩니까? 예,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예. 가만히 잠깐. 발언하고 이어서 자기 마이크 없이 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발언하고 이어서 마이크 없이 한 사람을 지금
뜬금없이 간사가 저도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럼 마이크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 하시고 나서 마이크 안 드릴 테니까 이어서 그때 하세요. 자, 김영동 의원 아닙니까? 저 송석준 아니, 김영동 의원 하고 싶다는 거를 자기 차례 때 하라고요. 마이크 네? 하라고. 자, 예,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예, 이번 국정조사는 분명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에도 보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재판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 폭행하듯이 이렇게 부정하고 짓밟고 있어요. 이렇게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을 왜곡하는 이 국정조사가 지금 이곳 신성한 국회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자중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조사는 소위 제가 지난 21년 국감 스타인 대똥이 국정조사다 이렇게 좀 제가 좀 호칭하고 싶습니다. 저 대똥이 얼굴 좀 보이시죠? 제가 원래 실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회 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늑대인데 불독인데 저 양탈을 쓰고 나온 바로 대똥입니다. 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 진상규명으로 간다면서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5개 재판장에서 지금 12개 재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날 쌍방울 대북 송금 여러분들 청문회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방용철 당시 증인은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돈을 건네준 걸 봤다. 여러분들은 부정하지만 당시에 그 쌩쌩한 증인이 여러분들께 국민들에게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자, 오늘은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하나 봅시다.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우리 21년 9월 14일 날 바로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통해서 자, 사실 이 설계 이게 뭡니까? 대장동 사건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도 뭐 그냥 실무자로 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 했어요. 이거 한번 설계 내용 좀 볼까요? 자, 바로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인이 잘 아실 거예요. 자, 바로 기획 설계했다고 그래서 동조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남욱, 정영학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천대유라는 자산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AMC를 만들어서 걔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신해서 모든 권리 행사를 하면서 강종 이권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택지 분양 수익으로 4,054억,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3,690억,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1,140억, 이래서 총 7,886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남깁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갖고서 지금 화천대유 그리고 바로 이 천화동인 1호소부터 7호까지 배당을 하죠. 어떻습니까? 바로 김만배가 대표로 있는 화천대유에 577억 배당을 하죠. 자, 이게 출자금 5천만 원 했대요. 5천만 원 내고 577억을 가져갔어요. 1154배.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그다음에 김만배 또 씨가 이렇게 또 천화동인 1, 2, 3호를 관여를 해요. 본인 거 1호, 2호 거 부인 거, 3호 거 누나 거. 이렇게 해서 김만배가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무려 1,410억 원의 수익금, 범죄 수익금을 남깁니다. 예? 이게 뭐 거의 500배죠. 거기다가 또 남욱 변호사 이 자리에 계시는 남욱 변호사 혹시 얼마 투자하셨죠? 전 정확하게 469억을 투자했고 469억. 알겠습니다. 자, 그럼 469억 내가 일단은 뭐 한번 믿어줘 볼게요. 그래서 얼마 남겼죠? 1,010억 남겼나요? 1,010억 받았죠. 예. 그러면 어쨌든 뭐 2배 별로 남기지 않았네요. 그죠? 예, 굉장히 별로 안 남겼어요. 자, 그래 좋아요. 자,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646억.
또 우리 천화동인 6호에 또 모 변호사가 282억, 또 배모 전 기자 천화동인 7호, 이분은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121억, 무려 1,200배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수익금을 남긴 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분명히 지금 여기 검사들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말씀하시지만 엄청난 범죄 비리에 의해서 저지러진 소위 범죄 수익금으로 발생한 7,886억인데 여기서 환수된 건 뭡니까? 그거는 고작 해봤자 이게 그 김만배 계좌에서 428억 추징 환수됐죠. 그게 전부예요. 그럼 나머지 7,458억, 약 7,500억 원이 항소 포기로 이제 범죄자들의 수익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도지사가 실토했어요. 이건 내가 설계한 거다. 그저 유동균 실무자라 잘 모른다. 자, 이렇게 본인이 실토한 이 설계된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7,800억의 수익금 냈고, 그래서 500억밖에 이거 추징을 못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바로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공개발을 빙자한, 다시 말해서 양탈을 쓰고 사실상 이 범죄 비리 전문가들과 바로 지방 권력,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방 권력이 결탁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7,800억의 범죄 세입금을 내고 500억밖에 추징 못하고 7,500억이 그대로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숨겼느냐? 바로 천화동인이란 특정금전 시탁에 숨겼죠. 우리 남욱 변호사 잘 아시지만 특정금전 시탁은 뭐냐? 바로 이 의탁자가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을 정해서 수탁자한테 주는 거예요. 수탁자는 그냥 계좌만 빌려줄 뿐이에요. 그럼 그 범죄 수익금을 1호에서 7호까지 은닉시켜 놓고 그거를 어떻게 빼가든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해요. 이래서 그 돈들이 과연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갈지 실질적으로 기여한 그분들끼리 나눠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큰 형님도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입니다. 바로 대똥이, 대장동 근처 다 데려온 대똥이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내가 대똥이 한번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대똥이가 지금 정말 이 현장에 나오고 싶어서 으르렁 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남단 녹지 2,200만 평 중에 마지막 남은 녹지 땅이에요. 그거를 개발해서 엄청난 범죄 수익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치검찰들의 조작 수사 국정조사 날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욱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네. JTBC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씨알도 안 먹힌다. 그 의미는 남욱 증인이라든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원했던 일들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제가 원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 중에 거의 5천억 원을 공공으로 환수를 해갔다는 것이죠. 5,700억 정도 환수해 가셨고 그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그때로 가보면 원래 그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민간 사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성남 이재명 시장은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당시 성남시 의회가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지 못한 건 맞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간 합동으로 어쩔 수 없이 절충적인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2년 9월 20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48시간. 원래 남욱 증인은 검찰의 수사에 잘 협조했는데 위례 신도시 건으로 검찰이 소환 불응했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그 체포를 당한 것이죠. 네,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판결을 보니까 그때 당시 죄명인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걸로는 체포나 구속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방지법.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는 제 피의 사실이 뇌물수수였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업자인데 뇌물수수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갔을 때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검사님들께서 그건 이제 검사님들의 권한이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수사를 개시해서 어떻게 기소하는지는 우리의 판단이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저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불법 수사 아니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런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배임은 저희가 이미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 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서 저희를 배임으로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부패방지법을 이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셨고, 중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그 48시간에 근거가 되는 체포영장에 기초되는 범죄의 사실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저도 불법 체포 구금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 48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에서 거의 홀로 그 밤을 지샜다는 거고, 거의 뜬 눈으로.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야간 조사를 14번이나 받을 정도로, 그다음에 귀가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 귀가했다라고 자료 보니까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밤늦게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뻔하다. 아까 뭐라 그러죠? 목표는 하나다. 하나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다. 그러면 거기 피신조서 문답에 보면은 계속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우리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겠네요. 그 엮으려고 하는 질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욱증인도 변호사시니까 검찰의 의도가 뭔지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쉽게 간파할 수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대장로권이, 저는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 수사를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가 부실하게 하고, 이건 아예 그냥 묻어뒀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2013년도에 경기 남부청, 지금 경기경찰청에서 이 이강길 씨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시 의회 최영길 의장이죠. 네. 그거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갑자기 뺏깁니다. 경기청에서 했던 수사를. 그러면서 이강길 씨, 조우영 씨, 남욱 씨가 줄줄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보면은 혹시 검찰에 이게 좀 청탁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장동의 권리를 갖고 영업권을 가진 그런 이강길 씨라든가 또 남욱 씨를 이 수사에 의해서 제거하고, 다른 사람이 대장동 이 사업권을 갖다가 갖고 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이 확인 안 된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그런 의심은 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어느 검사님께서 그때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50억 클럽이 대장동 사업권을 이강일 씨, 남욱 씨가 갖고 있던 거를 뺏어갖고 결국에는 이제 김만배 씨 쪽으로 갔죠. 거기에 협조한 검사들한테 50억씩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영학 씨한테 김만배 씨가 2013년도인가요? 그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당시 대장동 개발할 때 거기 시민단체가 앞에서 데모도 하고 반대 시위를 했었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갑자기 그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해서 잡아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성남 사건인데 왜 북부지청에서 북부지검에서 가져가지? 그 사람을 구속시켜요. 그다음에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딱 싸그러들면 그러니까 잠잠해지면서 대장동 사업이 개발되는데 그 당시 그걸 했던 검사가 또 나중에 화천대유인가요? 거기로부터 자문료를 엄청 받아요 또 매달.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대장동은. 예. 오늘은 손솔위원님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그 검사 증인들의 국정조사 현장에서 목소리가 아주 높은 걸 보면서 오늘 참 우리 검사들이 저랬구나 이런 것까지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굴 잡기 위해 수사하면 안 됩니다. 사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손소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욱 증인 네. 정일건 검사가 오전에 말할 때 제가 남욱 증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정일건 증인이 남욱 증인이 기억한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수원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봤지만 수사 때 사명감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사명감이 대단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다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은 저희가 7,880억 가량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 근데 이미 그건 2018년 대법원 판례 때 5,700억을 공사가 갖고 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래 민간합동사업 중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관이 가져간 사업은 전무후무하다.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검사님들은 그냥 나쁘다고 딱 생각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시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약간 생각을. 허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셨던 겁니까? 근데 하나 궁금한 건요. 정일건 검사는 지인 언급은 안 했다고 본인이 말하는데 지인 언급은 안 한 게 맞습니까? 지인 언급은 안 한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증인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난 청문회 때요. 2022년 5월 파견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7월 정식 발령됐을 때가 아니고 그때 기록 검토하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송경호 지시로 검토했다고 하셨죠? 예, 중앙검사장 지시입니다. 파일 형식은 지금도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어떤 파일 어떻게 접근해서 봤는지 기억 안 납니까? 그냥 여기서 하세요. 자료를 제공받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공받았- 어떤 자료들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영상 한번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대장동 사건 있어서 기록 검토했습니다. 누구한테 그 지시를 받았습니까? 중앙검사장 지시로 검토한 건 맞습니다. 자, 그 기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이 기록을 받았습니까? 파일로 받았습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난다. 네, 송경호 증인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록은 검토했다는데 기억은 안 나신다고들 하시거든요. 자료 열람 권한 주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행정 절차까지는 중앙검사장이 챙기지 않습니다. 아, 어떤 이 경위도 파견 당시에요? 근데 송경호 검사장님 지시를 했다는데요? 제가 검토하라는 지시는 했는데 기록이 뭐 어디 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한테 연락해서 기록을 검토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검토는 안 했고 그럼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검토를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제공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았는지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몰라요? 자료를 보라고 이렇게 검토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기록 검토는 했는데 열람을 어떻게 할지는 안 하셨어요. 검토를 해보라라는 지시에는 네. 그 뭐 기록이든 어떤 자료를 보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권한을 근데 준 거라고 아마-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검토했는지까지는 제가 그렇게 근데 구체적인 당시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발령 전에 파견 때요. 네. 파견 때 담당 정용환 검사님 아니셨습니까? 그 보라고 한 것을 사전 사후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필요가 없습니까? 담당 주임 검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면은 직권남용이고 무단 열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검사장이 중앙지검의 업무를 지원하러 온 검사 직무대리 두 분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할지 여부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고 아,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 당시 정용환 부장의 권한이 침해된 게 없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이거는 뭐 불법을 저질렀는데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니까 제가 황당하고 두 분도 들어가십시오. 네, 당시에 담당 주임 검사는 정용환 검사였고요. 정용환 검사는 당시에 이분들이 자료를 받는지 아닌지는 본인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지금 자료를 누가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시는 한 건 맞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홍상철 검사,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조선일보의 유정훈 기자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아, 전혀 모릅니까? 예. 저녁도 먹고 뭐 이런 한 적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이 조선일보 단독으로 유정원 기자가 2024년 11월 1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이게 이 보도 나온 거 압니까? 재판 관련된 상황인데요. 그때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봤는지 기억 안 나세요? 예. 이 11월 1일 보름 전에 10월 16일에 항소심 있었습니다. 이 항소심에 미공개 감정 보고서가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나간 거거든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공개 감정 보고서 그리고 포함해서 홍상철 검사의 의견서가 거의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 보면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렇다,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네, 검찰에서 자료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홍상철 검사는 자료 주지 않았다. 네, 저는 준 사실 없습니다. 당시에 같이 공소 유지팀에 계셨던 분들 누구십니까? 강백신, 엄미준. 네.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시에 공소 유지팀 같이 계셨던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팀에 같이 계셨던 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호승진 전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님. 이 기사는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선별해서 유출한 보도가 아니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자료 유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출된 의견서는 피고인들에게 다 열람 등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보통 나갔고 저희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 기사는 암묵 피고인 검찰에 측에서 의하면 전가를 했던 검찰의 것으로 추가로 입장으로 있으니까 한 나갔습니다. 번만 물어봐 강백신 주시면 검사. 암묵 증인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자료 허승진 증인. 유출하셨습니까? 잠깐 시간 더 드릴게요. 아니 검사들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오늘 증인으로 나온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온 세상에 의혹이 있어서 증인으로 나온 날이잖아요. 그럼 시간 받아서 발언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네. 잠깐 있으세요. 다시 손소리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백신 증인은 유출한 적 없습니다. 조선일보 유출한 적 없습니다. 유정환 기자 모릅니까? 전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검찰 팀에서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서 1분 기회를 주신다고. 1분 제 아니, 겁니다. 제 1분은 거. 아유, 1분 제 거예요. 제 거. 손소리 의원에게 준다고요. 제 시간 다 빼먹으셨습니다.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네. 저 말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보도는 검찰팀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보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렇다 저렇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피고인에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공개 감정 보고서가 나간 겁니다. 이거는 재판 자료이고요. 이게 나간 거면 범죄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선별 유출한 거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일을 검사팀에서 한 거고요. 검찰이 이렇게 언론, 조선일보랑 짜서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양해동 열사 기억 못하십니까? CCTV 내보내서 노동조합 동료들 사냥치안으로 놓은 것이 검찰력이었습니다. 네. 예, 손소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소리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증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증인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이런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역하지 말자. 정치검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정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2022년 5월에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원까지 검사들이 쫙 배치되면서 윤석열의 손발 노릇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는 날인데 의원이 질의하시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나서 발언을 못했으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발언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 보고 지금 여러분이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손소리 의원을 잡아먹을 기세예요. 잡아먹을 기세. 네? 오승진 검사 아주 손소리 의원을 그건 본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나경원 의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오늘 불출석한 김영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도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성준 의원님의 7분 찬성이 있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불출석한 김영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한 건은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영석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회의 중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한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석 증인은 울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에서 이 김영석 증인과 관련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합니다. 유도인이 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똑같은 검사들의 모습을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정영학 녹취록에 10년 동안 녹취록이에요. 거기에는 이재명은 우리를 싫어해.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삽니다. 당시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회피하고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 대장동으로 충분히 여론을 펼쳐놔서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이 당선되어서 그 말로가 뭡니까? 윤석열 감옥에서 8개월 동안 영치금 12억 넘게 받았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영치금 4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런데 그 한도가 되면 영치금을 못 넣습니다. 그걸 하루에 1.4회꼴로 영치금을 뺀답니다. 그래서 12억 들어왔답니다. 이게 정치검찰총장 했던 윤석열의 모습이고 말로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사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왔어요. 남욱이 왜 그 구치감으로 잡혀옵니까? 저희가 서울 구치소장 구치감 현장에 갔는데 남욱과 유동규 이래로 그 이전에도 한 번도 구치감으로 와서 밤을 지새본 적이 없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 거예요. 왜? 목표는 단 한 사람, 이재명 잡으려고. 그래놓고 오늘 와서 듣기 싫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도 위원장에게. 저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검찰의 잘못된 걸 견제하기 위해 있는 국정조사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두고 보자 이런 모습으로 잡아먹을 기세로 이렇게 한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은 범죄자 잡으라고 있는 곳이지 정적 제거하기 위해 남욱과 같은 사람 그렇게 구치감에 넣어놓고 애들 사진 보여주며 협박하고 별건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